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공부를 합니다. 자, 제 오늘 12강. 12강 제목은 반복의 힘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무엇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제가 무엇으로 지금 제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고 조용히 보면 주위에 도와준 덕분이 있고 그 하나는 본인의 실력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실력이라 그래. 이 실력이란 말이 실제로 참된 힘입니다. 참된 힘이 자기를 지키고, 더 나아서 뭐요?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키고, 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참된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가 참된 힘, 즉,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도 혹은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실력을 갖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방법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문 사용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제목 기억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분명한 목표가 우선입니다. 그 뜻을 확고하게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이제 그것이 됐다면 두 번째로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정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힘으로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힘으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자신의 인생 역시 오직 힘으로 지탱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세상의 경전을 많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 쓰는 책들은 제가 자주 못 보지만은 세상의 경전은 제가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오늘도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그 낙엽을 보면서 세상의 경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낙엽의 의미가 다를 거예요. 저는 그 낙엽을 보면서 내가 낙엽만큼 마음을 이쁘게 쓰는가 이런 것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본 낙엽은 자기를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도록 도와준 그 땅이 머지않아서 추워져서 얼까봐 지금부터 차근차근 옷을 벗어서 그 땅을 덮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땅 덕분에 내가 무럭무럭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겨우 내내 이불로 삼아서 그 땅이 덮고 잘 지나면 봄에 땅 덕분에 다시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에 대한 보답의 행위를 지금부터 하는구나 하면서 그 낙엽을 될 수 있으면 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줘서 이불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게 도리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경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오.
저는 세상 경전 중에 동물의 왕국의 한 대목을 보면 아주 예쁘고 착하고 착한 사슴이 느닷없이 뭐 임팔라나 이런데 보면 뭐 치타나 혹은 호랑이나 혹은 뭐 사자들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아주 힘이 센 자는 힘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구나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사용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쁘고 착한 사슴이 언제나 사자나 치타나 호랑이 밥이 되고, 근데 그걸 잡아먹은 호랑이나 치타나 사자를 내가 관찰해 보면 한 번도 벌 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살아있는 세상의 경전이다고 생각해서 자라나는 자녀에게 언제나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굴러간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아이고 착한 내 새끼, 아이고 착한 내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취직하기도 힘들고 장가가기도 힘들 거다 생각합니다. 왜? 힘이, 그중에서 참된 힘이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실력이 없는 자를 누가 채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력이 없는 자가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또 가정을 꾸려서 이어가기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력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키워서 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서 안내해 볼까 합니다. 자, 실력을 쌓는 데는 너무 쉽습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라요, 들어라. 그래서 이 들을 문자입니다. 이게 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게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 제일 먼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다음에 먼저 훌륭하다고 검증이 된 위인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지금 아주 행복해 하고 있는 분을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데 꼭 누수의 사건 사고라든지 그걸 들어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늘어날까요? 연속국에 꼭 불륜 관계 뭐 이런 걸 열심히 듣는데 실력이 늘어날까요? 들을 때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카톡이나 뭐 마이피플 뭐 이런 거 본다고, 마이피플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도 요즘 좋은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듣는가, 내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반복. 자, 오늘은 제목이 반복의 힘입니다. 실력을 어떻게 쌓아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반복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반복을 하게 되면 익힐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 그 분야가 좀 더 익숙해지게 됩니다. 더 반복해 볼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숙달이 되겠죠? 숙달이 되는. 그 또 더 반복하면 여기서 발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통하게 된다. 실력을 쌓는 길은 반복을 해서 익히고 익히다 보면 익숙해진대. 또 익히고 반복하다 보면 숙달이 된. 자, 숙달됐는데도 더 계속하게 되면 발통하게 돼. 자, 여기 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서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고 지금보다 자신을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부해라 이런 말만 했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늘 안내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문사용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자란가 보라고. 여러분 애기는 어릴 때부터 맘마, 찌찌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나중에 그 맘마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 중에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의 법문을 많이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래야 자기보다 나은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자기 자신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듣는 게 자기 또래들,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늘 듣고 있다면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방법을 몰라서 나아지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너무 도구가 좋습니다. 뭐 MP3라는 도구도 있고, 뭐 카세트 테이프도 있고, CD도 있고, 특히 요즘은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테이프 하나를 꼽아놓고, 혹은 CD 하나를 꼽아놓고, 출퇴근할 때마다 계속 들으면 너무 신기한 것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이 내용이 들렸다면 다른 날 보면 그 내용 말고 다른 게 귀에 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신종 사월같이 계속 같은 CD인데도 계속 자기가 울어먹고 또 울어서 먹고 울어서 먹을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아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싶다면 이 반복의 힘을 놓치지 마세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보통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듣는다면 지금보다 나아지기 어렵겠죠? 자기보다 더 훌륭한 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다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늘 듣고 있어서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부지런히 들어서 듣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색을 하는 거예요. 사색.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 그죠? 사고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문사. 사색한다. 사고한다. 요즘 우리 시대는 사색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검색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뭐 열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뭘 하든 간에 보면 전부 다 열차 오기 전에 그 역내 거서 기다릴 때도 보면 전부 다 이거 뭐 검색해가지고 뭐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사색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사색은 생각을 확장시키는, 넓힐 수도 있고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지금보다 더 높게 할 수도 있는 힘이 다 사색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색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까운 산책길을 여러분들이 산책하면서 사색을 한번 해보세요. 참으로 사색이 잘 됩니다. 우리는 이게 만들 때부터 이게
동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움직일 동자, 동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면 잡념이 없이 집중이 훨씬 잘 됩니다.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훨씬 잡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움직이면서 집중해서 사냥도 하고 살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훨씬 집중이 잘 되고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잘 된다. 근데 앉아서 하면 괜히 그동안 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사색에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하나 딱 정해놔 놓고 그것을 반복해서 음미하는, 이렇게 산책하면서, 우리 효심사도 제가 한 40분 거리를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제를 하나 들고 한번 산책을 하면서 다 해보십시오. 언제 그 산책길을 돌았는지도 모르게 돌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확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넓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지고. 저도 대부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알기보다는 세상을 쳐다보면서 사색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정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책 속에 없는 단어들을 제가 간혹 쓰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사색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런 것도 실제로 세상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겁니다. 익숙해지 반복하면 익숙 그러잖아요. 근데 또 반복하면 숙달이 되잖아요. 거기서 더 반복하면 달통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사색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립시킨 단어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제가 딱 정립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늘 알고 있던 거라서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운을 물어보면 제가 늘 말합니다. 이 운은 함께 다니는 부부가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쓰는 단어잖아요. 기가 살아나면 운도 살아난다. 이게 제가 사색에서 알은 결과라고요. 그러면 이 운은 누구하고 같이 다니나 보고 사색해 보니까 명하고 같이 다니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명도 길어지는구나. 이런 게 저만의 사색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켰다. 넓히고 깊게 보게 한다. 그럼 이 기는 누구하고 같이 다니라 보는 거예요. 사색을 통해. 이거는 마음하고 같이 다니구나.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면 기가 살아나고 운도 좋아지고 명도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사색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딱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마음을 감사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고.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인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엔돌핀은 마약 아펜에서 나오는 모르핀보다도 5배 내지 6배나 좋은 물질이라. 감사할 때 엔돌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로토닌, 옥시토닌 다 좋은 게 나와. 그 좋은 게 나니까 기가 살아나면서 운도 좋아져. 그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자연히 명도 길어지. 이렇게 사색의 결과물로 정립을 하고 그걸 오늘날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자료로 검증을 해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또 누구하고 같이 다니나 이렇게 또 사색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하고 다닐까요? 마음은 믿음하고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믿는 만큼만 움직여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안 믿을 때는 콧방귀 뀌고 그 절대로 행동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왜? 여기에서 다 끝나는구나. 저는 이렇게 혼자서 사색에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확신이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고 딱 정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의 힘이 대단한 거만. 그래서 지금까지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력이 지금 모자라는 사람이라면 간단하게 반복이 부족했군요 하고 단어를 예쁘게 쓰세요. 야, 그것도 못해? 이런 단어보다는 우리 아들은 반복이 부족하군요. 반복이 부족하다는 거. 이 말은 너도 반복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의 기운이 나도록 하는 언어라는 거죠. 부정의 단어를 쓰면 기가 꺾여서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이 하고 싶은 의욕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딸이 반복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할 때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반복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말이거든요. 저는 이 반복이 부족하다는 말을 어떻게 사색을 통해서 깨달았냐 하면 27의 이근이라는 책이 시중에 있어요. 이지성 씨가 쓴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보고 훌륭한 분들은 어떻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제가 컨닝을 많이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공자님이든 지금 살아있는 빌 게이츠라든지 오렌 버핏이든 하여튼 저는 누가 훌륭하다면 얼른 그분이 쓴 책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분이 왜 훌륭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봐요. 왜? 따라하려고. 배우려고. 그게 뭐냐면 1번 듣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글로 써놨지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로 하는 것 같이 듣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른손잡이라면 48시간 동안 왼손을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보라고. 오늘날 삼성이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그 젊었어도 그냥 전부 다 기계 같은 거 뜯어서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보는 이런 걸 늘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손수 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중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48시간만 해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제가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생긴 장점이에요. 이 무식한 사람은 이게 잔머리를 못 굴려. 그렇게 JQ 지수가 낮아요. 잔머리 지수를 JQ라 그러는데 JQ 지수가 낮으니까 글자 써놓으면 꼭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48시간 해봐라 왼손으로. 그래서 제가 또 그때부터 그냥 당장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무기 요거 하나 배워놔야 돼요. 요거 저는 그 글자를 보다가 48시간 해봐라 하면 이렇게 즉시 한다. 이게 무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주특기입니다. 그 책을 보면 저는 그냥 그대로 해봐요, 꼭. 왜냐하면
확인 안 해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이게 확인을 안 하면 확신이 안 생기면 이 뒤에 게 전혀 안 움직여요. 내가 확신이 딱 생겨야 내 마음이 움직여서 기도 살고 운도 좋아지고 명도 길어진. 그래서 저는 늘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를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목탁도 왼손을 치고 밥도 왼손으로 먹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결과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분도 할 줄 모르는 분이 없구나. 잘못하는 분이 없구나. 다만 반복이 부족할 뿐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서툴게 하더라도 혹은 못하더라도 그분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 아, 이분은 해보지를 안 해서 못할 뿐이지 이분도 하면 잘할 수 있어 하고 긍정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거 무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무식 안 한 사람은 그냥 그런 글자 써놔도 지나가요. 그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안 된다. 어떤 것도 자기 것이 되어야지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사용한다. 이 용자가 이제 사용이에요. 이게 이제 용자가 제일 먼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실전에다가.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활용한단 말은 뭐예요? 일러주고 자기도 쓰고. 이 절차예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 다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문 사용 잘못하면 손 다친다. 문 사용만 딱 기억하면 돼. 문 사용을 잘해야 돼. 문 사용. 그리고 오늘날 제 공부에 전부 다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색을 하든 책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해놓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듣는다. 본다를 안 하고 아 지금 공자님이 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혹은 뭐 예수님이 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귀담아 듣고는 그 다음에 저는 뭐예요? 진짜냐 꼭 이걸 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가지 마. 제가 혹시 이야기하더라도 진짜냐 하고 사색을 해보라고 사고를 해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덕분입니다를 제가 1만 번만 해봐라 했거든. 1만 번. 그것도 100일 동안만. 100일 동안. 그럼 100만 번이죠. 100만 번쯤 하면 이게 몸속에 있는 세포가 전부 다 덕분입니다가 박혀 있어요. 녹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틀면 자동으로 덕분입니다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뭐예요? 반복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싶고 신분이 지금보다 더 상승하고 싶다면 오직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잘 듣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걸 뭐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문사용. 이 전부 다 과정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들었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복해서 해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복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해보면서 제가 또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이 또 반복은 어떤 힘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반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게 각인이 돼요. 딱 새겨져요. 그래서 몇 번 해야 새겨지나 하니까 이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요. 저같이 이게 좀 무식한 사람은 21번 정도 해야 돼요. 21번. 그 왜 21번 해야 되니까 둘이 하나 된다는 거야. 둘이 하나 되면 그때서 새겨져요.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21번 안 해도 된다. 3번만 해도 된대요. 실제로. 근데 3번은 하는데 연달아 3번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했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했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했다. 이렇게 3주에 딱 3번이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번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하고 이렇게 3번만 해도 딱 각인이 된다. 요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매일 하니까 딱 각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0일을 해야지 되는 분도 있어요. 100일.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직 반복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는 반복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절을 좀 해주세요. 그게 노후 보험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지죠.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요것만 살고 있다고 그래요. 요것만. 나이 드신 분은 요것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노인하고 어르신하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 구분함. 노인은 이렇게 입은 닫고 지갑은 이렇게 하면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바뀐대요. 쉽죠?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탁 강등하는 거는 입은 닫는다는 거야. 그럼 어르신이. 그래, 지갑을 자꾸 열었어. 필요하지? 써?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근데 어르신에서 노인으로 되는 거는 지갑은 자꾸 훔치기가 안 나오고, 입만, 야, 그 전화 어디서 왔냐? 그 누가 전화했냐? 그거 뭐 했냐? 이렇게 계속 입을 열고 있으면 그냥 강등이 돼서 노인이 된다요. 아, 노인 되는 게 되게 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아주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 노인 되는데, 노인들은 물건 취급하듯이 함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은 꼭 대접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 되는 거는 요걸 자꾸를 딱 닫는데요. 쫙 닫고 지갑만 열래요. 우리 며느리 뭐 필요하겠구나. 뭐 우리 손자가 필요하겠구나. 뭐 이렇게 지갑만 자꾸 열고 있으면 어르신이 된다. 이것도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고 절을 하라고 이렇게 다리 힘이 길러. 그래서 어떤 분도 제가 반복의 힘을 믿으시라면 오늘 한 번 하고 내일은 한 번만 더 해라 그래요. 2번 하고 모레는 한 번만 더 해요. 3번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이 되면 30번의 절을 해도 절대로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99세까지는 이 현장 근무를 해야 되겠다. 요즘 말로 필드에서 뛰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늘이 저한테 투자한 게 많다는 거야. 본전하려면 네가 90살까지는 현장 근무를 해줘야지 본전이 된다니까.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지. 본전만 찾도록 하면 되겠냐? 권리금을 조금 보태줘야 되겠다. 그래서 99세까지는 팔팔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이제 비법이 뭐냐?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는 비법은 일단 다리 힘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매일 다리 힘 길러야 돼. 다리 힘. 이 다리 힘 기르는데 이 절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절을 할 때 뒤꿈치를 들고 절을 하. 일어날 때도 뒤꿈치를 들고. 그럼 다리 힘이 길러지. 하여튼 99세까지 팔팔하려면 다리 힘도 길러야지만 그 다음에 팔 힘을 길러야 되네. 나이 드시면 팔 힘이 없어서 물건을 떨어뜨리다가 잘못하면 발등을 쪘는데 발만 병원을 안 가고 몸까지 병원을 다 가요. 그래서 팔 힘을 팔굽혀펴기를 했네. 자, 99세까지 현장 근무를 하려면 늘 팔굽혀펴기 100개는 이렇게 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점검해요. 100개. 근데 처음에는 100개 못했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100개 할 줄 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20개 하니까 막 쌕쌕거리더라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21개, 20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또 늘어나더만 50개를 넘어나. 지금 뭐요? 100개를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쉬고. 이게 뭐요? 달력의 나이하고 상관없이 반복의 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의 힘은 달력의 나이와 상관없다. 그래서 늘 반복으로 자신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드시라. 반복의 힘 중에 자기 체면을 거는 일, 자기 자신한테 자기를 이렇게 힘이 나게끔 하는 내용에 대한 이런
문장 이런 걸 하나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아침마다 막 되새기 보라고. 그러면 그게 각인을 시키면서 내면에 있는 힘이 끌어나오도록 도와주면서 자신감도 붙게 만들어. 그리고 해낼 수 있겠다는 힘도 생겨. 너무너무 반복하면 좋은 점이 많다. 저는 제가 제 방 뒤에 가보면 여러분 무량수각이라고 해놓은 게, 무량수가 뭐예요? 수명이 무량하다, 그지? 무량수각 이만 아미타 부처님 집이다 소리인데, 거기 가보면 하여튼 뭐 샌드백 있어요. 운동하는 거야. 백 있고 엽기도 있고 운동하는 거기 들어가면 제가 가서 10번 박장돼서 박수 탁 했지만, 왜냐면 10번만 박장돼서 하면 1분만 해도 100m 달리기 한 만큼 운동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1분 투자하는데 100m 달리기만큼 효과가 있는 이런 정보는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들어가서 한바탕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의 힘으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지금 행복 119 뒤에 있어요. 있는데 그 뭐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통장에 돈 100억 있다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찾아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낫지. 행복 119에 그 백날이 소용없어요. 그 뒤에 보면 청춘의 힘입니다. 청춘이라는. 그 말을 누가 썼느냐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뭐 몇 년 또 누가 말했다 이런 건 아무 필요 없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장땡이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몇 년 또 무슨 말했다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걸 반복해서 해보라고. 나이가 드신 분들 힘이 납니다. 청춘이 뭔지를 딱 정립해 놓고 자기는 늘 청춘으로 사는 거야. 청춘이란 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그거 펴봐, 읽어봐. 청춘이란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지? 불굴의 투지, 뛰어난 상상력, 강인한 의지, 도전하는 몸심, 이러한 상태를 청춘이라 한다네. 뭐 세월이 거듭한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룰 때 사람은 늙게 되며 흘러가는 세월에 주름살은 생기나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언제나 청춘이라. 신념을 가질 때 젊어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때 청춘이고,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젊어지고, 뭐 도전할 목표가 있을 때 청춘이라. 이 땅에 왜 왔는지, 이유를 아는 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 해결할 숙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대는 영원한 청춘이요 젊은이라네. 이런 내용으로 자기 자신에게 매일 이렇게 심어주는 반복의 힘이 달력의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자신을 해야 될 일을 향해서 뭐 뚜벅뚜벅 하루하루 걸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대한 당신에게, 그것도 제가 자신에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될 때까지 했으므로 반드시 이루었지요. 당신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룩한 것은 전 인류의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불멸의 성웅으로 칭송받을 것이요,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라도 당신을 보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룩한 수많은 업적들은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세월이 흐를수록 명성은 더 높아져 마침내 당신의 이름은 전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이 땅에서 만나 함께한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오늘은 반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소심한 분도 이렇게 활달한 성격을 바꿀 수 있고, 좀 더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반복을 통해서 나올 수 있고, 또 실력이 없어서 기가 죽은 사람도 반복을 통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다. 반복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백이고 힘이다. 이걸 여러분께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